싱크홀 현상, 이게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건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어 정리부터 하죠. 네네. 싱크홀, 동공, 네. 도로 침하, 네. 도로 함몰, 네네. 여러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 달라요? 같아요? 집안이 꺼지는 현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꺼지는 현상은 지하에 동공이 있으면은 위에가 지표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꺼지는 현상이 그게 싱크홀이고요. 예. 그리고 뭐 하수도관도 대단하고 동그랗게 꺼지는 게 싱크홀이고 전반적으로 꺼지는 게 침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꺼지는데 동그랗게만 되는 게 그거 싱크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하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동공이라고 하는 거는 위는 아직 안 꺼졌는데 밑에 뚫려 있는 게 동공이고. 네, 밑에가 동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동그랗게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거네요. 네, 같은 건데 현상이죠. 원인이 동공이냐 물을 뽑아내는 원인이 문제고 그 치마가 되는 거는 지표면의 현상입니다. 치마가 네. 전체로 되느냐 동그랗게 꺼지면은 그게 이제 싱크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구멍이 없으면 위가 꺼질 이유도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현상을 네, 한 현상입니다. 뭐 이 측면을 바라보면 싱크홀이고 네네. 밑에를 바라보면 동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예. 동공이 있다고 싱크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 동공 없이도 생겨요? 아니요, 동공이 있더라도 지표면에 싱크홀이 안 생길 수가 수도 있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도 위험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아닙니다. 빈 공간이 있어도 안 아닙니다. 위험할 네, 수도 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좀 두려운 거지. 동공이 있더라도 깊은 데 있으면 괜찮고요. 예. 또 지표면에 가까이 있어야지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동공이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석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80m짜리가 안 무너지고 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석천 지하차도가 큰 게 위에 받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조그만 예. 게 건물이 있었으면 그건 빠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동공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아, 그 동공은 있을 수 있다. 네, 동공이 있고 동공 머리 부분에 천정에 흙이 약하면 무너지는데 또 단단하면 안 무너지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우리가 지하철을 뚫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터널을 하긴 만드는 터널을 뚫는 것도 동공을 만드는 거군요. 네네, 똑같은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는데 네네. 안 무너지는군요. 네, 우리가 그걸 원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무너지도록 콘크리트를 이렇게 쌓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뚫어놓기에. 지하철이 있더라도 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게 예.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닌데. 동공 그러면 무조건 겁먹지 말아라. 네, 아닙니다. 아. 네네. 근데 동공은 네. 억지로 지하철 뚫듯이 뚫지 않으면 네. 왜 생깁니까? 우리가 석회암인데요. 영월 삼척이 영월에 고지동굴이 있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전리가 있어서 물에 녹습니다. 이렇게 석회암은 잘 녹죠. 칼슘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 치석 있는 것처럼 잘 녹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자기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조그만 동공이 지하에 생기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맞아요. 녹아가지고. 예. 또 하나가 지금 안 알려진 게 있는데요. 제주도 화산암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주시에 만장굴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요. 예, 예. 그렇게 저는 화산암이 폭발해가지고 흘러갈 때 누에꽃이처럼 양쪽은 식는데 중간에 액체가 있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서 구멍이 그래서 있네. 네, 아. 그게 동공이 또 그렇게 자연 첫 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거는. 네, 그게 또 어디면 한탄강에도 좀 있고요. 네. 화산암은 또 그런 자연적으로 동공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도 석회암이 많아요? 지금까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광명 쪽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요번에 석천동 지하차도 거기는 3년 전에 설계할 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석회암 지역이에요? 조금 지역보다는 조금 국부적으로 있는데 한 40cm 크게 하고 동공 1m짜리가 큰 게 발견이 됐어요. 지하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석천 지하차도도 동공 생긴 것도 그렇게 너무나 터널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아직도 좀 밝혀지지 않는 게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 말씀해 주신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네. 화산암이 이렇게 굳는 정도가 서로 달라서 네. 이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특히 석천동 쪽에 막 나오고 있는 거는 다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수도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거기 일부 석회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지질도라는 게 81년도에 한 3-4명이 2년 동안에 만든 거예요. 지질자원용을 만들었는데요. 지질도 서울. 네, 서울 지질도가 있습니다. 81년에 네, 처음 81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한 3명이서 2년 동안에 만들으니까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예. 그 스케일이 1대 5만짜리 축척입니다. 상당히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토목공사에 쓰는 도면들은 1대 200이나 1대 250짜리거든요. 축척 정밀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질도보다도 그러니까 200배 그러니까 한 200배 되죠. 200배의 축척인데 가로수는 면적을 따지면은 한 4,000배에서
뭐 400 이렇게 정도 4만 배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좀 정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네네.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수님께서 98년에 왜 서울 일원의 토목 지질 공학도 지도를 완성했다. 제가 무슨 자료를 네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지질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영국 가가지고 82년도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바로 이 싱크홀에 따르는 대도시 개발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만든 게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는 그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1700년도에 중간에 있다가 한 석탄을 많이 캤거든요. 그러다가 200년 후에 자기네가 대도시 개발해가지고 영국의 요크샤 지역에 리즈라는 데 도시가 있어요. 거기 막 집 표면에 개발하다 보니까 옛날에 석탄 탄과 동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건물들이 꺼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디가 좋고 나쁘고 그럼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게 좋은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도를 만들었다가 1992년에 서울에서 100개 군데의 지하철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뭐 동시에 한 6개가 무너져가 싱크홀이 생기고 대규모가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이런 게 필요하겠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혼자 하셨어요 이걸? 네네 제가 해가지고요. 혼자 서울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가지고 4년 동안 설득을 시켜가지고 96년도부터 98 2년 동안 하는데 뭘 했냐면 서울에 옛날에 기존적으로 건물이나 교량이나 터널 같은 거 이렇게 희주사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7,900개 모아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다 그 보면 흙이 얼마나 두께 있고 암석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3차원 지도를 만든 겁니다. 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그러면 지금 석천동 일대에 특히 석천 지하차도 밑에 80m짜리 대형 동경이 나오더니 네네. 그 옆에 또 뭐 깊이 4.2m, 폭 5 내지 8m 또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공포를 갖게 된 거예요. 네네네. 또 뭐 서초구에서는 뭐 도로 한 머리 생겼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것의 원인은 뭡니까? 지금 아까 복합적이다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하철 밑에 지하철 공사가 있으니까 위에 터널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가 진상조사 일단 결론은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시공회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원인이라면요. 터널을 뚫을 때 그 뚫어서 나라는 그 돌을 갈아버리니까 데려오는 흙이 있습니다. 나오는 흙이. 그 흙하고 그 흙이 나오면 이제 트럭이 반출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량이 갈아버린 흙만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 아니면 과다하게 그때 그 이상 나오면 동공이 흙이 나왔다면 그거는 책임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린 거죠. 네, 그 반출하는 기록이 있을 텐데 지금 시공회사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도 지금 그런 걸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밝히는 거는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따짐을 낼 텐데 그거를 뭐 왈가왈부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추정할 때 이 땅 속에 굴을 큰 기계가 파면서 들어가는 게 쉴드 공법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바위도 뚫고 흙도 파고 해서 뒤로 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뚫은 터널 위에 있는 흙이 만약 무너져 내렸다면 더 많은 흙이 나왔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입증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다만 지금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얼마나 흙이 그만큼 나왔는가. 근데 지금 시공회사는 자기네는 그렇게 내보낸 적이 없다는 지금 그런 억울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시공회사가 그런 뭐 반출 토사량을 공개했나요?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일반으로 지금 서울시도 공개를 확실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왜 그런가 하면 갑하고 을이거든요. 서울시가 갑이고 을이니까 을이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갑이 그냥 너희 때문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은 서울시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조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시공사가 갖고 있는 반출 토사량 통계만 다 나와주면 일단 하나의 자료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로서 아주 그리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 외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석천 지하차도에서만 동공이 생기니까 바로 밑에만 옛날에 90년도 초에 석천지하도 만들면서 거기서 이렇게 어떤 부실 공사가 있어가지고 물로서 다 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물로 쓸려 어떤 거 물이 한번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애초에 석천 지하차도 공사할 때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게 흙에다가 자갈이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때 뭐 공사하면서 그다음에 뭐 한 25년 지났으니까 어떤 공사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도. 네, 그런 스토리 지금 어떤 그 사고를 이력을 저희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또 뭐가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애초 공사할 때 지하차도 밑 지반을 제대로 안 다졌을 수도 있다. 아니 다졌는 거는 그 위에다 올렸는데 그 옆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다른 공사하면서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같이 그걸 까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2롯데월드하고도 그런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지역에서 석회 동공이 발달한다고는 밑에서요. 예. 그러면 그게 지하수가 많이 내려가면서 그게 흙이 끌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밑에 동공이 있으니까 밑에 동공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흙을 쓸고 내려간다. 네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시공회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 전자해에 우리가 개연성을 열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왜냐면 원인을 밝히는 게 터널에 문제가 있다면 터널 공사만 잘하면 돼.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네요. 예. 근데 석회암이나 혹시 옛날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싱크홀에 대책을 세울 때 방향 설정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석회암 지역 일부 고기에 발견된 바 있다. 이미. 네네. 이건 하나의 팩트예요. 네. 그다음 터널 공사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네네. 또 애초에 석촌 지하차도 공사 그 이후에 일련의 공사에서 네.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네. 제2롯데월드 공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왈가왈부하는 게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따지는데 그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료는 지금부터 찾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98년에 만든 것도 있죠. 예. 네, 그런 지질 자료를 활용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98년에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우려해서 이런데 취약 지역에 지하수를 과다하게 하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걸 지도를 만든 필요성이 딱 나옵니다. 네. 심화를 우려해서 이걸 도시계획 차원의 사전에 관리하게 써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사용을 안 한 거고요. 이게 바로 기본 어떤 자료고요. 교수님은 그 지도 지금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죠. 그 지역을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은 당연하게 지하수나 이렇게 되면 취약한 지역입니다. 잠실 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월드 바닥도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지하력인데.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반적으로 좀 지반이 약하다. 네, 옛날 하천 지역 흙이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원래 하천이었어요. 네, 원래 하천이었습니다. 그걸 몇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잠실 그 일대가 다 옛날 뽕밭이었고 영등포, 여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땅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지금은 이번에 석천동 보는 것처럼 동굴이 80m 있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몰랐다는 게 제가 하면 큰 시사점인데 앞으로 다른 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데도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싱크홀, 동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고 아니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 너펀 있었는데 덮고 넘어갔고요. 그냥 그리고 지금 세월호가 됐으니까 많이 안전해지니까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일대가. 네, 아까 지금 국어선도 하고 아까 잠실 롯데월드도 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 동시에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게 많을 텐데 그 자료가 좀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지 그런 가루를 몽땅 집어넣어야만이 그 영향이 상호 동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종의 난개발이군요. 난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산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 조금씩 이유는 다르지만 총체적인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이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급기야 싱크홀 현상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석천동에서 지금 요번에 지금 자문단이 조사단이 생기고 국민 잠실 롯데는 자문단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제가 우면산 산하타고 나서 박원희 시장이 도와달라고 TF팀에 들어갔었는데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가 거기 들어가서 원인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 자료를 보면 원인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봉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을 최소화하겠는가.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번도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맡아달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80m 동공 나온 다음에는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1차 결과를 냈잖아요. 네네. 이건 지하철 9호선 때문이다라고 딱 했어요. 그걸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정합적으로 지질이나. 근데 잠깐만요. 서울시가 그렇게 1차 결과를 빨리 내는 이유는 책임 피하기 위해서다? 모르겠지만 제가 우면산 산하태를 한 거 보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면산도 무너지자마자 바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때 바로 세월호처럼 언딘이라는 회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월호예요. 예. 똑같은 회사가 하나 들어옵니다. 큰 회사가. 예. 그게 전체 복구 공사가 1,200억 공사가 있는 겁니다. 예. 만들자마자. 예. 거기서 수의 계약이 대충 되고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는데 복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원인이 지금 그래서 나중에 원인조사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학회가에서 2번 했는데 행방불명 돼버리고 또 뭐냐면 왜곡을 시킵니다. 자료를. 뭐냐면 실제로는 비가 강우량 보면은 산사태 날 때까지 10년 15년 빈도까지 비가 안 오는 거를 예. 뭐 한 9시까지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뒤를 밀어가지고 125년 120년을 해가지고 천재식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이거는 천재를 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네, 그런 네. 왜곡된 보고서를 서울시도 알면서도 그리고 그거를 왜곡시킨 교수가 시장님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가. 그런데도 서울 토목학회에서는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한 글자도 못 고친다. 어허. 그리고 공청회 하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공청회.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당연하게 제3차 조사까지 갔어야죠. 제가 보기엔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 책임 안 지겠다. 서울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작년 3월 13일 날 해가지고 거기에 4일 후에 자살까지 했고요. 사람이요. 누가 자살을 했어요? 유가족이 자살까지 했으면 4일 만에. 우면동에. 네네. 유가족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에도. 억울함을 못 이겼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거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재판정에 제출합니다. 네. 재판정을 기만하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집니다. 왜 짓냐면 아무리 왜곡돈 보고 서울시가 알면서 냅니다. 그래도 어떤 공식 절차를 통해 네. 민간 위원들이나 와서 네. 조사한 결과니까. 그러면서 서울시가 자기네 산하단체 서울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만들는데 서울연구원이 하는 것이 하는 큰 틀은 서울시의 그 관련 공무원들하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틀을 만듭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그럼 3차 조사 가든지 알겠습니다. 강우량이 틀렸으니까 이거를 바꾸자.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석촌동 일대에 좀 더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대형 건물이 그냥 꺼져버리는 대형 참사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당연합니다. 그거로군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제2의 세월호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네, 저희가 16명 사망했는데도 배우는 교훈이 없고 지금 피해 유족들은 지금 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 보고서가 진실인지 말든지 간에 내서 소송을 무조건 이기겠다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런 그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고 이러는 거에도 서울시가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가 아닌데 그 당연하죠. 지금 시공사하고 서울시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 당사자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예. 바로 TF팀 산사태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바로 우면산에 1차, 2차가 왜곡시킨 보고서를 그대로 재판정에 넣은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으로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네. 애초에 서울시 공사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야 한다 이 말인가요? 네. 근데 본인이 할 수가 없죠. 그거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라. 당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가. 중앙정부라면 어디가 나서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재난관리청이 생기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재난관리청이 나서야 되고요. 예. 또 재난관리청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국내 전문가만 하지 말고 외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각자 파트로서 자문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하면 카르텔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학회하고 일부 저 학자들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관행처럼 굳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타파가 되지 않는 이상 기술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국내외 전문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네. 얼마나 걸립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무너지자마자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이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못하니 외국에 해야 된다. 동족이를 그랬는데 결과가 3년 후에 똑같습니다. 2번이나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때도 외국 교수들이 참여했나요? 제가 하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면산 TFT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만약 이번에 외국의 전문가들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하게 되면 오래 걸려요? 조사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력보다는 제가 그 어떤 모든 어떤 친분 관계 이거를 끊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내가 보기엔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누구도 자신 있게 끊어내질 못합니다. 이수근 교수도 못하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우면산 산사도 저보고 하라는 거를 제가 못한다 그러고 외국 전문가를 하다 그랬는데 서울시가 저한테 그걸 제시를 못 해줬습니다. 교수님은 왜 못하십니까? 서울시립대 소속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 공무원을 적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나라 관폐하고 이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
기술은 두 번째 문제고요. 슬프네요. 슬픈 게 아니라 세월호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처에 있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네. 자 이번만큼이라도 서울은 빠져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네. 외국 최고 전문가 데려와서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해보자.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한 달 전에 제가 이걸 오면서 얘기했더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이나 그 화재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듣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자기네가 다 똑같다 그럽니다. 그 영역도 네, 똑같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요. 공무원들이 위에서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즉 세월호가 거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사회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석촌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각종의 현상들 그냥 너무 서둘러서 봉합하려 하지 마라. 네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네. 또 이걸 계기로 서울시 전역에 한번 조사도 하고 말이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우려 분명히 있다. 어디서 네, 날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고 이 교수님께서도 계속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어찌 보면 참 충격적 말씀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